안녕하세요.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비만에 관한 얘기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대사를 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렙틴 저항성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갑상선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 갑상선 약을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심지어 갑상선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몸은 굉장히 저체온이고 대사가 안 되고 되게 억울한, 누명을 쓴 듯한 숨겨진 갑상선 저하, 말초 전환 장애가 있는 그런 비만 문제들, 숨겨진 비만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검사하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이 DHA, 하이 인슐린, 하이 에스트로겐, 이 세 가지가 같이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이, 높은 그런 비만 세트 탈출하기를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도 너무 높고, 인슐린도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의 전구체, 성호르몬의 전구체인 DA가 너무 높다. 이게 세 개가 세트로 오는 분들이 종종 나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에서 일부 이렇게 좀 찍어서 캡처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과거에 이제 담낭 혹도 있고, 이것도 이제 에스트로겐 높은 거의 어떤 한 가지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 이거는 결절이 있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건 당연히 에스트로겐이 높으니까 살이 찌고, 작은 근종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을 때 잘 생기죠. 또 몸에 독소가 많을 때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골의 밀도가 가장 강할 때인데, 높을 때인데 마이너스 2.4니까 골 다공증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분은 오신 이유가 생리불순이 너무 심하고 생리전 증후군도 심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이분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덥고 심장이 계속 뛴다. 그 다음에 공복, 16시간 공복을 하려고 했더니 손이 떨린다. 이거는 저혈당이 오는 거죠. 이거는 인슐린이 높은 거죠. 부신피로가 있든지 인슐린이 높은 거죠. 자, 위에 보면은 작년에 골절이 되고 치아가 부서졌다. 나이가 30대에 골절과 치아가 부서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몸에 염증이 많으면 이렇게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근종이 생기는 것들은, 혹이 생기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이 힘든 거는 다 몸에 염증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염증이 많다는 거는 뼈도, 골다공증도 염증 질환이에요. 염증이 많으면 뼈가 약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스가 많이 찬다. 이거 자체도 뭔가 그 위장관에서 해독을 돕지 않고 뭔가 해독을 나쁘게 하는 뭐가 있는 걸로 보이고, 4개월째 생리를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난소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한 10살 많게 나온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혼자서 남들과 똑같이 방송에서 하는 거나 어디 건강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고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나 뭐 어떤 다이어트나 무슨 요법 해도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 원인을 본인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잘.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DH 수치가 나와요. DH는 다시 말하지만 성호르몬과 부신호르몬의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그 중요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전구체인데, 이게 보통 평균이 지금 한 150 정도 돼야 되는데 한 3배가 넘죠. 476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인슐린도 여기 좀 작게 나오지만 공복이 한 10 정도가 정상인데 24.9니까 한 최소 2.5배도 높은 거죠. 에스트로겐 수치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에스트로겐은 보통 한 200 정도면 200 정도면 좋은 건데 667이 나오고, 프로게스테론은 보통 한 5에서 한 15 정도, 한 10에서 15, 5에서 15 정도 나와야 되는데 0.52가 나오니까 굉장히 낮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혈액 검사로도 확연히 나타날 만큼 굉장히 심한 분이죠. 보통 혈액 검사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더치 테스트나 뭐 다른 검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분은 증상과 이 혈액 검사만 해도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높은 DHA, 높은 인슐린, 그 다음에 아주 명확한 에스트로겐 우세증,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를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유주분비 호르몬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을 상쇄시키는 프로게스테론은 매우 낮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높은 증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DHA, 높은 에스트로겐, 높은 인슐린의 원인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DH도 올라갈 수 있고 프로게스테론은 고갈돼 버리고,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졸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프로게스테론은 굉장히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체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과로나 야근 같은 육체적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관계 문제, 아니면 혼자의 어떤 성격에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그 위장이 안 좋거나 먹는 음식이 안 좋아서 몸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졸이 자꾸 감소하고 그걸 보충하려고 프로게스테론을 쓰니까 에스트로겐이 자꾸 높아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에스트로겐이 높은 증상이 나오고,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같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땡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 및 그 팝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퍼시스턴트 오가닉 폴루턴트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유기 독소인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이걸 팝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저건 아니죠. 그게 무슨 팝송 할 때 팝이 아니고, 이게 팝스는 플라스틱이나 뭐 페인트, 스티로폼, 농약, 이런 녹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유기용매, 우리가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여성들의 몸에 쌓이면 호르몬을 교란시키죠. 그게 바로 위에 3하이를 만드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높은 걸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3하이고 그 중에서 가장 DHA가 이상하게 높게 나오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볼 건데, 근데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높은 분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일단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다. 얼굴이 빵빵하고, 얼굴이 하얗고 빵빵하고, 유방도 빵빵하고, 근종도 있고, 생리전 증후군도 있고, 물혹도 많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고, 물을 먹으면 잘 붓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잘 나고 멍이 잘 들고 머리가 멍하고, 이런 머리가 멍하다, 브레인 포그라고 했죠. 그게 고에스트로겐 증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을 자꾸 올리는 그런 항동독소를 빼내는 그런 해독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고, 프로게스테론 보충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것만 잘 하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십니다. 자, 이제 하이 DH를 의심해보는 증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는 에스트로겐이었고, 이제는 그 에스트로겐의 전구체이기도 하고 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의 전구체이기도 한 고 DHA 증상을 어떤지 볼게요. 경증은 일상에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 체중이 불어나고,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가 오고, 근육량이 증가하고, 역시 짜증, 분노, 우울 등 감정 변화가 크다.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너무 높은 DHEA는, 자, 중증은 불임과 목소리가 굵어지고, 담호증, 신체 털이 많이 나고, 남성형 탈모 및 모발 손실, 가슴 사이가 줄어들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DHA가 이렇게 너무나 높아버리면. 근데 이런 분들 사실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DH는 부신에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 코티졸 호르몬의 전구체인데, 그러니까 남성, 여성 호르몬으로도 전환되고 코티졸 호르몬으로도 전환되죠.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의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는 어떤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겐 호르몬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지도 적어서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계 골디락스 DH는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이게 나오지가 않으면 사람이 6개월 정도도 살지 못해요. 이게 사망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부신 호르몬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의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을 못 살고 사망을 합니다. DHEA가 너무 낮으면 그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높아도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너무나 만성 피로가 심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수치가 굉장히 낮으시거든요. 근데 가끔 높은 분들도 있어요. 너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높아서도 스트레스, 되게 피로를 느끼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높아도 이게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양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 DHA를 진단을 하는 건 혈액 검사로 DHA 설페이트라는 걸 보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면 이분이 3배가 넘게 나왔는데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모든 분이 150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DHA 설페이트의 농도가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까 위에 얘기했던 고에스트로겐 증상, 높은 DHA 증상 그런 것들을 일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역시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환경인지 사람인지 어떤 뭐 직장인지 뭐 집안 문제인지 본인의 성격인지 그거를 자꾸 알려드려요. 그게 안 되면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뭐 보조제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아로마라든지 허브라든지 뭔가 본인이 바뀌기 전까지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면 정말 뭐 어떤 아주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 스트레스가 계속 너무나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면역에 문제가 오거든요. 하여튼 DHA가 높은 게 스트레스가 높은 것도 높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다낭성 난소가 있을 때도 DHA가 올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이 너무 높으면 또 와요.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으면 오는 거죠. 탄수화물 좋아하면. 자, DHA 수치가 높으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살펴보고 PCOS를 평가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성 난소 증후군과 DHEA 높은 거,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런 그다음에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다양성 난소 증후군, 에스트로겐 우세증, DHEA가 높은 거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양성 난소 증후군은 그 난포가 배란이 잘 안 돼서 생리가 안 되는 건데 주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잔류농약 등의 팝스 독소와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시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 에스트로겐 우세증, 고 DHA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보통 PCOS를 다양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할 때 이제 피임약이나 어떤 뭐 생리를 나오게 하려고 피임약 같은 거를 처방하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지거든요. 그때만 좋아지고 살은 더 쪄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저한 저인슐린 식단과 해독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과 고지는 못하더라도 저탄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몸에 안 좋은 거를 자꾸 뭐 하고 있는지, 자꾸 뭘 안 좋은 걸 바르는지, 먹는지, 환경에 노출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유주 분비 호르몬이 증가돼도 DH가 올라갑니다. 프롤락틴은 유주를 생성하는 호르몬인데 가끔 임신한 분이 아닌데도 올라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게 있을 때도 올라가지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리고 위장약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유즙이 나와서 위장약 먹고 유즙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있죠. 대부분 H2 블로커라든지 위장 운동해주는 약 중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아닌 이유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프롤락틴은 직접적으로 DHA 수치를 증가시키고 지속시켜요. 그러니까 DH가 너무 높게 나오신 분들은 프롤락틴 수치가 높은지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프롤락틴 증상은 불임, 유즙이 자꾸 나오는 거, 월경 주기 교란, 어떤 성욕의 감소, 성교시 고통, 질건조증, 여드름, 담호증, 열감 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거가 있으시겠죠? 증상들이 보면은 이름은 달라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증상들이 자꾸 일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롤락틴 수치를 검사를 해서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롤락틴 DH를 낮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을 받는데 영양소로는 아연이나 비타민 B6, 수면,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저탄수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약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걸 해보고 식단도 바꿔보고 해독도 해보고 영양소도 해보고 그리고 해결을 한번 접근해봐야겠죠. 근본적으로. 그 외에 DHA가 너무 높은 원인들은 그 수용체가 과민해서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DH가 높아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드려야 되죠. 그다음에 후발성 부신과다증이라고 해서 이거 역시 유전적인 건데 흔치 않은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흔치 않은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대부분의 진료실에서 보기는 되게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DHA, 높은 에스트로겐, 높은 인슐린 이 세 가지가 높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 충분한 수면, 편안한 마음,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고용량 비타민C가 메가도즈 요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를 거의 몸에서 5배, 10배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용량 하루에 한 6g, 9g, 뭐 12g까지도 먹죠. 그런 요법이 도움이 되고 타이로신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저탄수식,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면 한 고리가 풀리게 되면 연쇄적인 고리가 풀려서 에스트로겐 우세증, 폴락틴 높은 것들, 그다음에 DHA 높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풀려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식이가 어디서는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도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는 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식단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저탄수 고지방식을 아직도 트라이하고 지속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서 좋다고 느끼니까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도 그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책을 쓰고 또 임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탄수를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은 식이섬유가 있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낮아지죠. 해독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게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팝스 지용성 독소들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진짜 많은 여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유방의 혹이나 근종이나 생리전증후군, 생리통, 부종, 셀룰라이트, 살 안 빠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팝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유전적으로 정말 체중이 정말 날씬하게 뭘 먹어도 잘 안 찌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어떻게도 안 빠지는 그런 분들이 이런 해독이랑 그 환경 독소가 해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고용량 요오드요법, 그다음에 레몬 에센셜 오일을 먹고 아니면 레몬즙 같은 걸로 해독하는 거. 그래서 레몬 디톡스가 그런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레몬이 이제 청소하는 대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허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십자가 채소로 되어 있는 딤이 있죠. 딤은 저희가 딤편이 따로 있으니까 딤편을 한번 참여해 보시고 딤을 먹어도 해독이 잘 되고요. 아까 얘기한 섬유소가 있죠. 섬유소는 많이 드실수록 좋고 또 많은 파이토케미칼에 있는 섬유소는 또 항산화 작용도 있고 섬유소도 있고 그런 항산화 작용이 또 해독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 색깔 있는 야채 과일들 뭐 많죠. 뭐 당근 그다음에 베리류들 이런 색깔 있는 섬유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허브들 제품들도 있고 땀을 운동해서 땀을 내던 사우나 발안을 하던 땀을 내면 물을 많이 먹고 땀을 내면 해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쓰게 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교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항인슐린 효과도 있어요. 인슐린도 떨어지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크림만 쓰고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3하이를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해독에 도움이 주는 영양소들이 있죠. 좀 겹치는 게 있지만 알파 리포익 애시드, 우리가 치옥틱산이라고도 하죠.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탄수화물 대사에 아주 필수고, 또 블러드 브레인 베리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갈 수 있는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총명주사, 그 신데렐라 주사가 알파 리포익 애시드죠. 그게 바로 이 저탄수를 도와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아주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우리가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알고 있는, 원래는 이 객담 제거하는 가래약인데 이게 해독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고용량으로 먹어도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낙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노시톨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인슐린 저항성과 3하이 증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딤은 중요해서 그런지 한 번 더 나왔네요. 하여튼 요 정도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든 분들은 이 외에 요법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병원 처방이라든지 다른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뭐 닌거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것만 잘하셔도 3하이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솔루션이 되실 겁니다. 자, DH는 살을 찌게 만드는가? 사실 DH는 살을 찌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살을 찌게 만드는 건 아닌데, DH의 원인이 스트레스랑 다한선 낭선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이고, 이런 스트레스는 다 높은 코티졸, 수면 감소, 인슐린 저항성 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켜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거를. 그래서 자꾸 입맛이 땡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당연히 렙틴 저항성도 야기하고 에스트로겐도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중이 증가해요. 그래서 결론은 DHA 호르몬 자체가 높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혈액 검사에서 DHA가 되게 높게 나온 분들이 그 자체로 체중이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와 연관돼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 에스트로겐 우세증, 뭐 프롤락틴 높은 것들, 다양성 난소증후군, 이런 것들이 체중을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고리를 잡아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면 신체 균형을 바로잡아서 살이 안 찌는 정상적인 체질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DH는 뭐 살을 찌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가 이번 페이지의 어떤 요점이고,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 3하이의 어떤 솔루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